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수능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먼저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가채점도 끝나고 2020학년도 수능 영어를 분석하고 또 21학년도 수능 영어를 어떻게 대비할지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을 주실 분은 RJ 최강 연구소 영어로 RJ's Absolute English Lab RJT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신가 봅니다. 긴장 좀 푸시고요. 우선 이번 수능 영어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였고요. 그때 1등급 비율이 10.03%였습니다. 이게 그때 오답률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번 수능은 오답률이 더 낮네요. 그래서 10% 내외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학년도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5.3%로 수학보다 비율이 적었던 걸로 아는데요. 전년보다 무척 쉬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9학년은 절대평가라고 하기엔 좀 힘든 시험이었죠. 하지만 20학년도 수능은 다소 쉽게 출제됐습니다. 난도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그럼 21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등급 비율이 5%에서 10% 사이를 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확고 1등급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절대평가 최하위 점수 89점을 맞지 않으려면 1등급 5%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수능 영어에 대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소장님 이번 시험에서 신유형이나 또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신유형 21번 함축 의미 추론도 작년과 똑같고요. 신유형은 전혀 없고 문제 순서까지 유형상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표 한번 보시죠. 절대평가 이후 오답률 상위권을 보시면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보이는데요. 해마다 2개에서 3개의 빈칸은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빈칸은 변별 문항이므로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어진 문장 넣기 39번 비연계 문항 역시 해마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9번 어법 문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찍기가 안 먹히는지 해마다 오답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30번 어휘와 37번 비연계 ABC는 3번 중 2번 정도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점수를 흔들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작문 제목, 함축 의미 추론 등 주제 파악 유형에서 한 문제 정도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수 확보를 위해서는 쉬운 유형은 확실하게 맞추고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유형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독해력과 풀이력을 동시에 쌓아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소장님 EBS 연계가 73.3%라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연계 체감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 듣기가 33%로 연계되고 사실 연계 체감은 안 느껴지고요. 또 누구나 다 맞추는 쉬운 유형을 간접 연계하면 58%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직접 연계 7문항을 합하면 73.3%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 7문항이지만 어법은 연계 체감이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소장님 그 간접 연계가 뭔가요? 제가 박보검 씨와 간접 연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 코, 입, 귀 다 있으니까 연계된 거죠. 설명이 귀에 쏙 들어오는군요. 연계돼도 연계 체감이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21학년도 수능 EBS 연계도 마찬가지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 똑같은 73.3%가 연계됐다고 발표하겠죠. 그러면 EBS 학습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여기 RJT 채널에서 EBS 학습 전략에 관한 영상이 곧 올라올 겁니다. 소장님 그 방송에서 개인 유튜브 광고하시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거죠 뭐. 저기 앵커님 다른 질문 쪽으로. 네. 네네네.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수능 영어 공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절대평가 수능 영어가 변별력이 낮다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자기만 변별될 수 있겠죠. 게다가 최저를 못 맞추면 수능도 못 쳤는데 정시로 가야 되는 난감한 상황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확고 1등급 아니면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원하는 대학에 학과가 있다면 입시 전문기관에서 나눠주는 자료에 각 학과의 영어 등급 평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연세대 간호가 1.3이면 1등급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맞겠죠. 표점과 100분위로 점수가 벌어지는 다른 과목에서도 점수 격차를 벌리는 건 좋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영어에 올인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1등급이 아니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 패턴으로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위 노베이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5등급 학생들은 영어 듣기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면서 쉬운 유형이지만 가끔씩 틀리는 유형 위주로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 습관을 바꾸기를 권합니다. 매일매일 단어 암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독해 연습을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기 싫죠. 그게 공부인 겁니다. 하기 쉬우면 공부가 아닌 거죠. 소장님, 그게 정석적인 공부 방식이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강의 경험으로 학기 초에는 다들 열심히 단어도 배우고 독해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영어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4월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중간에 스킬과 편법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집 풀이만 하면서 풀이 요령이나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인강 보게 되는 거죠. 특히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가 없이도 유추해서 풀 수 있다는 착각과 대충 해석해도 정답을 빼낼 수 있는 스킬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1년간 공부해도 등급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기본 없는 심화 없고 심화 없는 풀이는 확신 없이 감으로 찍는 확률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본기 없는 필살기는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기본기에 충실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단어 암기와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도 유튜브 RJT 채널에 곧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이 검색창에 한글로 RJ 치시고 영어로 T를 딱 붙이시면 됩니다. 소장님, 방송에서 개인 유튜브 광고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럼 소장님 2등급, 3등급 중상위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 건 어느 등급이나 똑같고요. 먼저 EBS 교재를 이용해서 평소에 약간 수준 높은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 비연계나 간접연계 문항을 위해서 문제풀이도 병행하면서 실전 감각을 높여야 할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약한 유형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 유형을 공략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야만 등급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1등급에 준할 수 있는 어휘력과 독해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휘력과 독해력을 꾸준히 쌓아나가면서 취향 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N수생이나 예비 고3 학생들이 스터디 플랜을 짜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1년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요? 3단계로 나누는 걸 추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인 3, 4, 5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기본기 향상, 즉 어휘력과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요. 수업과 자습 시간도 잘 활용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강도 자신의 실력에 맞도록 선정해서 너무 늘어지게 듣지는 말고요. 약간 압축적으로 핵심만 콕콕 찍어 들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독해든 어휘든 자기 자신이 학습한 게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재는 EBS 수능특강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를 이용해서 철저히 분석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6월 모평에서 9월 모평까지는 기본기 학습에다가 심화 독해와 문제풀이량을 늘려나가면서 쉬운 유형에서 어려운 유형으로 차근차근 옮겨가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제목에서 흐름이나 어휘, 그 다음에 간접쓰기, 그리고 빈칸순으로 유형을 바꿔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6월 20일 전후로 수능 완성이 나오는데 9월 모평까지는 3권의 책, EBS 3권의 책을 다 본다는 느낌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9월부터 수능까지는 심화 독해 연습, 특히 EBS 교재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 위주로 발췌를 한 다음 심화 독해와 분석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비연계 대비 각 유형별 문제풀이량을 늘려나가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때 고난도 유형의 기출문제 풀이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수능 치기 한 달 전부터는 최종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는 조각상을 마지막 손질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풀이력 향상과 풀이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멘탈 관리, 뭐 이런 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겁니다.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건 제 RJT 채널에 궁금한 거 댓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 있으면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 N수든 고3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근성과 멘탈 관리더라고요. 힘들어도 해낸다는 근성과 힘들 때 무너지지 않는 멘탈 관리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학생들 마음속에 던져드리겠습니다. 근성과 멘탈 관리. 자, 지금까지 2020학년도 수능 영어 분석과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대비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에 도움을 주신 RJ스 앱솔루트 잉글리시 랩, RJ 최강 영어 연구소 소장님 RJT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에서 거실까지 3m도 안 되는데 수고는 감사합니다.